이빨이 가득 찬 괴수는 핏대를 크게 벌린 채 케이트를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이번 회에서는 최신 몬스터가 등장하고 고질라가 어떤 존재인지 밝혀져 더욱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타임라인을 1955년으로 되돌립시다. 샤오얼의 무단 이탈로 제왕 계획의 책임권이 해군의 고위 관리로 대체되었습니다. 게다가 샤오얼은 삼보해자와 약속했기 때문에 고질라의 생존 소식을 고위층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수소폭탄을 사용하여 고질라를 폭파한 후 그들은 핵무기로 이 슈퍼몬스터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해자 3사람이 다른 괴수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해군 고위 관리들은 3사람이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꾸짖었고 심지어 괴수의 존재 소식을 이용하여 국가 자원을 편취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슈어 등이 얼마나 억울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뜻밖에도 삼보해자는 남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윌리엄 랜다가 직접 손을 움직인 것도 이 일 이후 슈어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들 3사람은 완전히 고립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고질라가 여전히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장군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수소폭탄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군에 알려야 몇 명이 계속 중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슈어의 생각은 해자의 생각과 모순됩니다. 해자는 군이 고질라의 생존을 알게 되면 더 강력한 무기를 계속 동원해 타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몬스터와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제왕 조직을 처음 만든 동기와는 다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샤오얼은 해자와 란다에게 최근 몇 년간의 모든 조사 자료를 정리한 후 모두 최고 장군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조직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란다와 해자는 자세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책상 위에 엎드려 있던 윌리엄 랜더 박사는 무심코 개미 한 마리가 지도를 뚫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번뜩였습니다. 해자의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가 지구 공심론을 제기합니다. 윌리엄 랜다는 이 괴물들이 지표면이 아니라 땅속에 살고 있고 땅속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괴수의 자취가 이렇게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 자신의 이론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은 앞으로 제왕 조직의 기밀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 사이 2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면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슈어는 다시 제왕 계획의 책임자가 되기 위해 자료를 올리면서 고질라가 살아남았다는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해자는 미리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괴수의 무서움을 군부에 알려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추측대로 장군은 수소폭탄이 고질라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다시 제왕 계획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해자와 란다 2 박사에게 제왕 조직의 권위를 보장했습니다.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카자흐스탄의 한 폐공장에서 시니어 슈어가 이끄는 소대가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해 해자가 조난을 당한 공장이었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샤오얼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으로 미루어 볼 때 1952년 슈어는 36세 전후로 추정됩니다. 2015년 100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노쇠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모두 과거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트 여럿이 제왕 조직과 협의하여 샤오메이를 찾은 후부터 그들은 계속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제왕이 조직한 기록 보관소에서 케이트는 중년의 슈어에 관한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해자가 조난당한 시기와 장소, 실종 후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론한 결과 케이트의 아버지도 거기에 갔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왕 조직의 도움으로 폐공장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손전등을 들고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게 발밑에서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렸고 샤오메이가 자세히 살펴보니 동물의 껍데기일 뿐이었고 이어서 그들은 이 껍데기가 주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모두 비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도 위험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곤충과 같은 것은 일단 털갈이가 되면 표피가 신체의 성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이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계속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비교적 넓은 곳에 이르렀는데 이곳 중심부에 갑자기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한편 잭 등은 인근에서 많은 폭탄을 발견했고 지뢰를 제거하기도 전에 산질라가 반란소대를 이끌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인원수 부족으로 케이트 몇 사람을 곤경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현재 샤오월이 장악하고 있어 그의 지령이 없으면 소대가 몇 명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슈어는 케이트를 안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는 케이트에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것은 땅속에는 인간에 속하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해자, 란다, 운 좋게 지하세계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구 중심 세계의 신기함은 상상을 초월해 슈어의 현재 몸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됩니다. 하지만 그 안의 공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오싹하게 합니다. 말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든 슈어는 지금 고질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고질라가 지구 중심 세계에 문지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 세계의 생물들은 대량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는 지구 중심에서 지상으로 가는 모든 통로를 봉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안에 있는 것들이 대량으로 나오면 인류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방안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삼보해자 박사라는 것입니다. 지구 중심 세계의 출현으로 그녀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녀를 보호하는 것은 처음부터 자신의 목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해자가 조난당한 후에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슈어가 폭파 명령을 내림에 따라 군중은 재빨리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중요한 순간에 지면의 진동으로 샤오메이가 갑자기 균형을 잃었습니다. 케이트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눈을 뜨고 메이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슬퍼하기도 전에 곤충과 비슷한 괴물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커다란 입을 벌리고 케이트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슈어는 케이트를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뜻밖에도 둘 다 떨어졌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화학 공장도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주인공 팀들은 대부분 지구 중심 세계에 빠졌는데 그렇다면 다음 회는 지구 중심 세계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해자 박사는 살아있습니까?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